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사회적 이슈와 예능에 관심이 많은 전직 전도사가 있다. 바로 2주에 한 번 우리의 이유에서 함께 방송하고 있는 이유연구소 김보밀 부소장님입니다. 올해 7월 1일부터 이유연구소는 다양한 기획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회원들과 소통도 늘어나고 즐거운 공부 모임도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승우 박사님과 이유연구소의 다양한 기획사업을 진행하실 김범일 부소장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우리의 이유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본격 인물 탐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네, 안녕하세요. 우리의 지용하는 하승우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우리의 이유를 함께하고 있는 이예수입니다. 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와, 이유연구소 부소장 김보밀입니다. 예. 야야. 네. 네, 오, 효과음 제대로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김범일 부소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와.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죠. 제가 몰랐던 모습도 막 나오면 좋겠어요. 오, 궁금해요. 이제 방송을 네.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네. 사실 어떤 분인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저도 아직 잘 모르니까 오늘 네. 좀 알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저는 현재는 이제 이유연구소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전까지는 정당 활동과 시민단체 활동 그리고 그 전에는 이제 종교단체 활동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범일이라고 합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한국 사회 주요 사회 단체를 다 두루두루 섭렵하셨네요. 어. 종교부터 그러게요. 네, 시민단체까지, 심지어 정당까지. 아,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제가 진행을 하면 되나요? 아, 네, 네, 질문, 그렇군요. 네, 질문을 제가 해서 네. 샅샅이 파헤쳐 주십시오. 아유, 알겠습니다. 예. 아, 저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자료에. 네, 여기 구글링을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네,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보이는 라디오로 유튜브를 통해 보시는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자료 사진이 계속 어머, 왔다 네. 갔다 슬라이드로 나갈 예정이니까 혹시 궁금하다 싶으면 확대해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네, 더 많은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활동을 찾아보다 보니까 주로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활동을 많이 해오신 것 같은데 네네. 좀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나요? 아, 네. 제가 이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아무래도 녹색당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2012년에 이제 당원 가입을 했습니다. 2012년에 당원 가입을 하고 그 이후로부터 쭉 정당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녹색당 활동이 제가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그다음에 뭐 연대를 한다거나 하는 어떤 문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가 크리스찬 아카데미라고 이제 한국의 기독교 베이스의 시민 단체가 있는데요. 그 크리스찬 아카데미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 중에 녹색 생태주의에 관심이 있는 청년 활동가들을 모은 워크숍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옷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제가 거기에 1기로 처음 갔다가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나서 스텝으로도 활동을 했었고요. 그 100옷이라고 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도 하고 또 그 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하신 분들과 이후에 후속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이런 표현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 세계관이 좀 확장되는 좀 그런 경험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대표적으로 제가 있었던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 단체를 직접적으로 운영해 보는 또 시간을 가지고 뭐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녹색당에 활동을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셨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녹색당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또 다른 계기가 있어서 활동을 하시게 된 건가요? 예, 여기 이제 3번 질문과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3번 이렇게 무슨 짜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 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
아 이거 순서에 따라서 안 하셔도 됩니다. 대본이 네. 있는 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그래서요. 네. 이제 프리스타일. 요게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군대 전역하고 나서 제가 전역한 시점에 그 나는 꼼수다가 한창 인기를 끌던 시절이니까 팟캐스트라고 하는 시장 자체가 그때 확장이 됐는데요. 나는 꼼수다를 들으면서 당시에 이제 진보 신당 팟캐스트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꼼수다를 듣다가 진보 신당 팟캐스트를 들었고요. 이 진보 신당 팟캐스트에서 녹색당이라고 하는 당이라고 하는 게 존재를 알게 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정당이 뭔지 정치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 녹색당이란 단체가 있구나라고 이제 인식만 하고 있었던 건데요. 당시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그 제가 원래 신학 전공을 해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깊은 회의감에 빠져서 인간은 다 쓸모가 없다. 인간은 지구한테 해만 끼친 존재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인간이 하는 행동 중에 유일하게 다른 존재를 위한 행동이 있다면 환경을 생각하고 다른 어떤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이 그나마 죄를 짓지 않는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녹색당이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그냥 환경단체인 줄 알고 그냥 아 녹색당이라는 정당이 있었지라는 그 예전 기억이 생각이 나서 그냥 당원 가입을 한 거예요. 잘 모르고 가입을 한 거죠. 그래서 당원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한 1년 정도 가만히 있다가 너무 심심해서 제가 이제 밖에 이렇게 싸돌아다니다가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하나 온 게 당원 모임을 번개 모임 한다는 문자가 온 거예요. 당시 인천에 살 때. 그래서 너무 심심해서 그 모임에 갔다가 코가 깨어서 그 다음 주부터 인천 녹색당 사무처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 치면 녹색당 인천 시당의 사무 책임자가 된 거죠. 이제 하는 일이 없고 활동력 있어 보이는 젊은 청년이 오니까 당에서도 되게 반가워하면서 사무처장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다른 환경단체의 연대도 가게 되고 전국 모임에 가면서 아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좀 정치 또 정당 활동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 네 이유연구소 티스토리에도 보면 활동 소개 간단하게 써 있기도 하고 아까 앞서서 언급해 주셨던 활동들이 있잖아요. 녹색당이랑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활동을 좀 해주셨다고 했는데 네. 좀 각각 어떤 활동을 하셨었나요? 그럼 우선 당 활동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정당이라고 있어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정당에서 돈을 받고 출퇴근을 하는 당직자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회사원 같이 일을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떤 활동을 했었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인천시당의 사무처장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출마를 하는 선거 캠프의 선거 사무원으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중앙당, 그러니까 이제 전국 사무처 중앙당에서 당직자를 하기도 했었고, 뭐 예를 들면은 선거 캠프의 사무장 역할도 했었고 해서 좀 다양한 정당 활동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하면 무슨 일을 하는지 조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아 무슨 일을 하냐고요? 네. 우선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중앙당에서 일을 할 때 했던 일을 좀 말씀드리면 제 직책이 조직팀장이었는데요. 주로 하는 일은 전화를 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이제 정당에 전화가 오면은 그 전화를 일일이 대응하는, 그러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책상에 앉아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 그리고 했던 일이 이제 그 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내는 당원분들의 입당이나 탈당이라든가 하는 그 당원 전체 관리를 했었고요. 또 열심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지역 출장을 가서 지역에 있는 당원분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하면서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게 된 경험도 저한테 되게 소중했지만 다양한 배경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만나서 어떻게 이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좀 많이 배웠던 경험이 좀 있었습니다. 박사님은 근데 궁금한 거 없으세요? 여기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데요. 네. 그 당시에 제가 중앙당에서 일을 할 때 박사님께서도 주요 당직자, 당대표급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상 직장 상사셨고 제가 열심히 모셨죠. 충성을 다해서. 아하. 예. 저랑은 근데 분야가 틀려서 잘 만나지 않았어요. 분야가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정책 쪽이었고 여기는 조직 쪽이라서 네, 분야가 틀려서 그렇군요. 별로 같이 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얼굴을 봤습니다. 예. 네. 얼굴은 봤죠. 출근하면. 아, 출근을 하는구나. 그래서 정당 활동은 이 정도로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동초롱공감 네트워크 얘기를 좀 짧게 드리자면요. 제가 이렇게 중앙당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많은 걸 배웠잖아요. 실제 내가 배우고 느낀 것들을 실제 지역에서 조직을 해보고 싶은 경험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 지인이 아니죠. 친구가 그 친구도 이제 중앙에서 같이 당직자하던 친구인데 안동에서 이제 열심히 이런 청년 활동을 하겠다 해서 저도 같이 안동으로 이사를 가서 안동에서 새로 만들어진 청년 공익 단체의 사무국장 일을 하면서 사업 계획도 같이 짜고 실제 사업도 하고 지역에 계신 청년분들 만나고 또 다른 시민분들 만나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는데요. 뭐 했던 활동들 좀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예산 감시 학교 이런 예산 학교 같은 걸 만들어서 시민분들과 어떻게 안동시의 예산을 살펴볼지 그래서 공부도 하고 발표회도 하고 뭐 문제 제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동에는 아무래도 수도권에 비해서 좀 더 권위적이고 나이주의적인 문화가 있으니까 청년분들이 자기 얘기를 이렇게 꺼내놓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풍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모셔서 어떤 얘기 하고 싶은지 아무런 얘기나 해보자. 그래서 간담회 같은 것도 했고요. 그리고 뭐 책 모임 같은 거, 그 다음에 채식 식당이 많이 없잖아요. 비수도권에는. 그래서 그런 분들, 채식에 관심 있어 하는 분들과 함께 채식이 되는 식당, 그리고 채식 식당이 아니어도 뭐 반찬 중에 어떤 채식 메뉴가 있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탐방하고 또 소개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오, 그럼 원래 안동에 인연이 있으셨던 아니요, 건 아니고요? 없고요. 이제 그 제 지인이 친한 지인이 이제 안동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셔서 이사까지. 네. 친구의 꼬임에 넘어가서 어허. 예 안동에 그 버스 타기 좋은 안동 얘기를 하세요. 아, 예,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에 하나, 버스 타기 좋은 안동이라는 활동이 네. 있었는데요. 어떤 활동이냐면은 이 다가오는 기후 위기, 다가온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공공교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사용을 줄이고 공공교통을 어떻게 확장시킬까가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버스가 이용하기가 편해야 사람들이 버스를 많이 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버스를 타기 좋은 안동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시민분들 만나서 간담회도 하고요. 버스 타기의 중요성도 강조를 하고 그 당시에 또 안동이 버스 노선을 또 개편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편된 버스 노선의 과정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시민들의 정치 참여 같은 활동도 이 활동으로 어울려져서 한 2년 가까이 버스에 대한 문제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안동 시내에서 그런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거의 유일한. 네, 근데 버스 얘기하니까 진짜 옥천이랑도 비슷한 면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 어플에 연동이 안 돼 있어요. 맞아요. 버스 정보 시스템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가 각 지자체마다 그 정보를 이끌어오는 사이트가 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객들이나든지 외지인 입장에서 힘들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안동,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의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사용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교통체증도 늘고요. 주차장 문제도 발생을 하고요. 그래서 점점 악순환되는 그런 지역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차 안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고 저도 학교 다닐 때 집에서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차라리 맞아요. 걸어 다녔거든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데 네. 이런 관심들 그리고 토론을 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나요? 아, 이것은 또 우리 앞에 계신 네. 정치 전문가 하정우 소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요? 싫은데. 본인에 대한 심층 탐구인데 왜? 그러니까 우선 제 생각을 해? 얘기하고 또 소장님께서 그러면 코멘트를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원래 지금은 전도사였으니까 이제 성직자가 되고 싶었고요. 실제로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있다면 불편하실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는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 내부적인 활동을 하지만 이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에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약자를 돌봐줘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행해지는 프로그램들이 내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인 경우가 너무 많아서 거기에 좀 염증을 느끼고 있다가 정당 활동이라던가 이런 시민사회 활동이 실제적으로 고통받는 분들 또 힘들어하는 분들 힘이 필요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서 여기가 어쩌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실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행위에 더 가까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당 활동이나 시민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정치에 대한 관심과 토론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에는 저는 사회가 좀 더 민주적이 되고 또 약자에 대한 목소리가 수면 위로 올라가고 정치적 쟁점화가 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것 자체가 사회적 변화를 이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과 토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도권에서 정치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실제로 어떤 한국 사회의 어려운 지점들, 갈등의 지점들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론 좁은 의미의 협의의 정치가 아니어도 변화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겠지만 정말 큰 변화는 결국 정치적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당 활동이나 그런 정치적 압력을 주는 시민사회 활동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관심과 토론이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이끌어내고 활성화하는 활동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장님? 근데 그게 생각만큼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심과 토론은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 이런 거잖아요. 뭐 내가 관심과 토론한다고 세상이 바뀌어? 약간 이런 이제 냉소주의도 되게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냉소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그 냉소주의에 빠질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작은 발걸음 하나가 나의 손짓 하나가 큰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위로도 되겠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 간의 어떤 대화라든가 활동을 통해서 나 혼자 아니구나.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이것을 통해서 같이 변화할 수 있고 연대할 수 있구나에 대한 믿음. 그래서 단순히 활동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좀 이런 연대나 신뢰감, 환대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잠시만 함께 들어주세요. 이벤트요? 이벤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가장 큰 계명을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부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향한 저주와 혐오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면 7월 15일 그분은 시청광장 무지개 깃발 아래서 우리와 함께 춤을 추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혐오와 분노를 표현하는데 감히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와우. 네, 짧은 이벤트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었어요.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네. 네, 박사님 이 영상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네. 어떤 부분이 그렇게 감명 깊으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 저는 그냥 이런 내용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퀴어 프레이드 같은 거 하는데 어쨌든 이제 일부 종교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는데 이제 사실 그 종교 내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조금 전에 아까 그런 관심과 토론 얘기했지만 우리만 관심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또 세상에 보면 어쨌든 기득권층이 사실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힘 있는 사람들이 관심 많죠. 그런 관심을 통해 사람들 동원해내고 반대해내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어찌 보면 그 반대에 어떻게 또 우리는 대응할 건지가 되게 이제 약간 그러니까 어찌 보면 계속 그냥 우리의 정당성만 설파하는 쪽에 머물러 있었다면 약간 이제 아까 그 영상은 이제 당신들이 성경의 이름을 반대한다면 그럼 그 성경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봅시다라고 하는 건 저는 그게 굉장히 좋은 대응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시도가 왜 없을까 했는데 딱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때 그 전까지는 마주쳐도 별로 그런가 보다 했다가 이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맞아, 그런가 보다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호감을 갖게 됐죠. 그전까지 호감 별로 없었다가. 네, 혹시 궁금하신 분들, 전체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녹색당 전도사라고만 유튜브에 치시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쯤에서 이야기를 한참 해봤으니까 노래를 한 곡 듣고 오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노래 어떤 노래인가요? 제가 이제 아이유 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한국 대중문화사의 큰 인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이유 선생님의 분홍신이라는 곡을 듣고 오겠습니다. 아이유 선생님의 분홍신은 2013년 정규 3집 모던 타임즈의 타이틀곡이고요. 빅밴드 스윙 사운드에 기반한 뮤지컬적인 요소가 가득한 곡입니다. 이게 김이나 작사가님께서 작사를 하셨는데요. 눈을 감고 걸어도 맞는 길을 고르지라고 하는 가사가 아이유 선생님에 대한 최고의 응원이었다라는 인터뷰로 유명한 아이유의 분홍신 듣고 오겠습니다.
춤을 춘다 다시 나의 발이 자꾸 맘대로 춤 Oh my pink shoes Oh my 난 마음 잡고 제대로 you 야야 좀 더 빠르게 잃어버린 내 summer time 낯선 시간을 헤매이다 널 찾을까 아직 길은 멀었니 겁이 나면 나는 괜히 웃어 혹시 넌 나를 잊을까 너의 시간이 내게 멈춰 있길 바래 Slow the time Stand the time 옴빠름빠름 두비두비 옴빠름빠름 두비두바든 좀 더 빠르게 달려간다 다시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그 아이돌 음악 중에서 이렇게 스윙 재즈를 기반으로 한 곡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유 선생님의 이 분홍씨는 그 좀 이렇게 박진영도 있습니다. 물론 박지원 선생님 곡도 있긴 한데요. 좀 획일적인 어떤 음악계에 좀 잔잔한 파동을 좀 주셨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역시 대중음악 평론가 예, 대중음악 평론가 네. 김범일과 함께. 네. 네,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네. 네, 앞서 김범일 선생님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 이제 다양한 문제들이 정치와 좀 엮여 있잖아요. 네. 뭐 특별히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계신가요? 예능?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광범위하긴 한데요. 네. 물론 예능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야긴 한데 저는 조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저 방금 그 하승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논리 있죠. 한국 사회 문제의 여러 갈등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 개신교가 등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한국 개신교의 혐오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들의 논리로 그들을 최대한 설득하기 위한 노력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회적 갈등을 마주했을 때 어떻게 우리와 다른 사람도 조직할 것인가도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것부터 좀 굉장히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발언이지만 많은 진보적인 단체나 진보적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이거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좀 비판하거나 좀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설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강한 선명성을 드러내는 이야기도 필요하긴 합니다만 그것은 내부적으로 으쌰으쌰하고 그 내부자들을 단절시킬 때는 필요하겠지만 실제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조직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지점이 좀 많이 비어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어있는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고요. 그런 활동을 좀 정치적으로 어떻게 확장시켜 나갈지가 저의 좀 주된 관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뭔가 예능에도 관심이 많고 정치에도 관심이 많고 이것저것 많은 관심사를 갖고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 유튜버로도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아, 네. 네, 여기 자료 사진 중에 비리 잡는 세금 판다라는 유튜브가 나오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 유튜브를 같이 만드신 거잖아요. 혹시 그 유튜브를 만들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사실 계기는 저보다는 앞에 계신 하승우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 프로그램의 기획과 섭외와 전체 운영을 사실 하승우 소장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우선 하승우 소장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게 어떨까요? 네, 저건 그냥 그 이상석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제 예산감시 운동을 한평생 해오신 분이 계신데 어쨌든 서울에 계신 분이 아니라서 사실 이제 아는 분들 사이에서만 유명한 뭐 무림 고수, 은거 고수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분의 이야기를 좀 이제 저는 남겨서 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직접 이분을 아는 사람들은 만나서 얘기해 본 사람들은 이제 예상값이 중요하고 예상값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제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좀 이제 이런 것들을 현대 최첨단 매체인 너튜브를 활용해서 그럼 너튜브에서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비리 잡는 세금 판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했고 또 어쨌든 이제 이상현 선생님 혼자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좀 같이 얘기를 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아주 적합한 사람이 가까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김범희 쌤을 이제 섭외를 해서 이제 진행하게 됐죠. 저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인가요? 앞서 보셨던 그렇죠. 네. 저 영상은 꽤 전에 봤던 거니까요. 네. 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저기에 섭외가 되셨군요. 네네. 그럼 그렇죠. 콘텐츠 구성은 주로 누가 하셨나요? 콘텐츠는 뭐 이상수 쌤이 일단 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협의를 했죠. 이거 이런 거 어디까지 어쨌든 이게 뭐 그냥 시민들이 보라고 만든 거니까 너무 깊게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사실 또 이제 보다가 그냥 이거 내가 할 거 아니네 지쳐서 나갈 수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수위로 할 건지는 이제 서로 얘기해 가지고 진행을 한 거죠. 아니 그 판다 컨셉인 게 재밌었어요. 판다 컨셉은 어떻게 나온 건가요? 그 저희 회의하다가 네. 저 영상 촬영하시는 분이 이런저런 막 던지다가 원래 불독으로 이제 이미지 같은 거 많이 하셨는데 판다도 괜찮겠다. 어쨌든 또 세금 판다 이게 네. 되니까 그런 이미지로 해보자라고 해서 이제 세금 판다로 된. 이렇게 연기도 하시더라고요. 시켰죠. 네. 다음 평생 아마 저런 걸 안 해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거 눌러서 키도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거 다 하라고. 근데 어쨌든 연세가 있으니까 시키는데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볼 때 시키는 대로 했으면 조금 더 조회수 올라갔을 텐데. 맞습니다. 예. 어떤 거 시키셨는지 혹시 직접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살짝. 시키는 건 주로 그런 거 약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귀염적인 거, 뭔가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걸 눌러서 이제 귀를 세우는 귀가 모자, 이렇게 딱 올라오게. 그렇죠. 귀 세우는 모자 있잖아요. 네네. 판다 모자가 그거거든요. 네. 그거를 타이밍 맞게 잘 하시라고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데 그냥 계속 누르시더라고요. 네. 타이밍이 맞진 않더라고요. 그냥 계속 말씀하실 때마다 누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으셔서. 네. 그렇지만 재밌었어요. 네. 네. 근데 뭔가 이런 팟캐스트나 유튜브도 그럼 앞으로 진행하실 예정이신 건가요? 네, 뭐 저희 김범희 부소장님이 워낙 유능하신 분이라 네. 너튜브 쪽도 뭐 이런 것도 그때도 말하시는 걸 좋아하기도 하시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좀 우리끼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이제 우리가 별로 얘기 안 해봤던 사람들하고 다가서려면 어쨌든 이제 뭐 그 사람도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약간 통로 같은 게 필요한 거니까요. 다양한 통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뭐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도 계속 뭐 새로운 거를 기획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구성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금요? 네. 지금 구성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지금 신개념 북을 하나 만들려고. 신개념 북이요? 무엇인가요? 너무 자세히 알려드릴 그 수는 없고요. 알았어. 영어 비밀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넘나드는 오. 책을 하나 기획 중입니다. 너무 궁금해요. 네. 주 1회 공개되는 그 경계 기록이 그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그건 다른 겁니다. 건가요? 네. 네. 지금 저희가 만든 책은 쪽에 정치 참여 매뉴얼. 네. 정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중요하다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일상 속에서 내가 뭔가 참여하기 위해, 그러니까 요즘에 뭐 세금 판다, 비리 잡는 세금 판다도 그거 일환이고요. 그러니까 꼭 예산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우리가 둘러보면 뭐 할 수 있는 건 되게 많고 또 뭐 이건 꼭 뭐 이런 성인들만 하는 게 어쨌든 뭐 청소년들도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 어떻게 실제로 하려고 할 때 좀 도움이 되는 약간 참고가 되는 교과서 같은 매뉴얼 이런 거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러면 저거 찍으실 때 혹시 기억에 남으셨던 것들이 좀 세금 판다요? 네. 아니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활동 다른 팟캐스트도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막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마성의 정치 약장수 김범희 씨. 네. 저거 이제 네. 제 아는 그건 분이 몰랐어요, 제가. 제 아는 분이 이제 그 음악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진행하시는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참여를 했던 거고요. 제가 이제 뭐 유튜브를 제가 직접 기획하진 않았지만 여러 이런 너튜브 채널에 참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 하승우 선생님 아까 말씀하시긴 했지만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정당에서도 뭐 오랫동안 그 유튜브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도 좀 같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다 아는데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처음 접한다는 생각을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좀 어느 정도 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하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좀 재미있는 요소도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설명을 좀 최대한 쉽게 그리고 이 용어들을 잘 모른다는 전제하에 좀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좀 위주로 했었고 이상 선생님과 진행을 하면서도 좀 그런 걸 중점에 뒀습니다. 이상 선생님은 워낙 이 활동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다 당연한 것들이고 잘 아시지만 저는 예산 감시가 정말 중요하고 많은 분들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너무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게 중요하다는 그 사실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고 처음 접하는 분들도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좀 컨셉이었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상 선생님이 워낙 잘 아셔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들 그리고 설명이 자세하지 않은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하고자 하는 역할을 제가 좀 사회를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재밌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에 꼭 검색해서 네, 보시면 재밌어요. 네. 네. 그리고 그 무슨 활동을 하실지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요. 네. 거기 경계의 기록이라는 아까 주 1회 공개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무엇인가요? 좀 소개 좀 무엇입니까? 해주세요. 아, 예, 그것은 이제는 뭐 벌써 좀 한물 가긴 했지만 뉴스레터가 또 한창 인기를 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후 연구소에서도 뉴스레터 형식의 글을 이제 회원분들에게 좀 제공해 드리자라는 취지의 어떤 기획이고요. 하승우 선생님과 제가 부소장인 제가 서로 대화를 하는 문답 형식의 어떤 글을 이제 뭐 정기적으로 발행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하승우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 이렇게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이제 뭐 소장님께서 워낙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니까 제가 소장님께 이런 문제가 내가 요즘에 고민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고요. 이런 질답 형식의 뉴스레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살짝 소개는 해주셨는데 혹시 지금 구상하고 계신 주제가 있나요? 없습니다. 아직 없군요. 언제부터 볼 수 있나요? 조만간 볼 수 있습니다. 글쎄 뭐 좀 아마 제가 볼 때 어쨌든 일이 동시에 여러 개 진행되는 것보다는 이제 좀 하나씩 완결되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10월까지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정치 참여 매뉴얼 책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그게 좀 마무리되면 이제 좀 우리 부소장님도 시간이 좀 나실 거고 오. 어쨌든 뭐 이게 그냥 뭐 이론적인 주제에 관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실 되게 일상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을 나누는 거라서요. 그리고 다시 그러려면 또 어쨌든 이게 사실 이렇게 매주 뉴스레터를 발행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쉬운 건 아니라서 그래서 사실 그냥 뭐 저는 일차적으로 그냥 블로그에 하나씩 올라가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글을 이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쨌든 첫 번째는 우리 김범희 부소장님이 쓰실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지금 아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지난번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로 네. 시작을 하실지는 이제 뭐 잘 하시겠죠. 그렇군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지금 웃음이 터지셨는데요. 네. 어쨌든 그 이후연구소의 티스토리가 궁금하신 분은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네. 보실 수 있고 회원가입도 하실 수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거기에 보면 부소장이 한국 사회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써 있어요. 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네. 혹시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네. 거죠? 일단 본인의 역할 얘기하셔야죠. 네. 사실 예 우선 부소장이라는 그 타이틀이 솔직히 지금도 아직은 좀 낯설긴 한데요. 제가 뭐 활동을 하긴 했지만 뭐 연구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뭘 한 게 아니라서 네, 물론 하종 선생님이 이렇게 직함을 주시긴 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역할은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뭔가 어려운 이야기라든가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많은 분들이 좀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즐겁게 재미있게 또 좀 참여하기 쉽게 풀어서 말로 또는 뭐 영상으로 또는 글로 이렇게 설명하는 역할을 좀 하고 싶은데요. 어쩌면은 이제 이 부소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통해서 좀 정치가 왜 중요한지 또는 뭐 기후위가 왜 문제가 되는지 또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그래서 어떤 참여를 요청합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좀 쉽게 풀어서 어떻게 뭐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렇죠. 지금 하고 계신데요. 뭐. 네.
더 우리- 열심히 더 가열차게 하고 싶습니다. 더 가열차게. 네. 우리의 이유에서도 하고 계시지 않나요? 열심히 안 하고 있으니 얘기 같은데 더 열심히 업무량을 늘려야 되겠다. 아닙니다. 예.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요. 우선 한국사에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소장님이시기 때문에 네.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어떨까요? 네,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계신가요? 본인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왜 지금 아니 근데 이거 제가 쓴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네. 내가 썼어요. 내가 썼지만 네. 고민 안 했어요? 그동안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너무 준비가 불성실한데. 방금 저는 그런 역할이 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있었습니다. 예. 네. 혹시 뭐 기대하고 계신 역할? 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사실은. 네. 네, 엄청난 기대를 하고 이제 영입을 시도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한국사에서 연구라고 하면 되게 이런 게 마치 무슨 뭐 석사학위, 박사학위가 아닌 사람들만 연구하는 것처럼 되는 풍토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이게 아까 뭐 김범희 부소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되게 다양한 주제가 있고 사실 또 정부나 이런 곳에서 굉장히 많은 보고서와 자료들 같은 게 쏟아져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 뭐 옛날 얘기 라떼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국 사회도 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정도까지 보면 뭐 학술 대회나 아니면 무슨 지식인들 그룹들 하는 자리가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속닥거리는 자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개돼서 제가 예전에 한번 갔던 무슨 한겨레 신문사 대토론인데 거의 한 200~300명씩 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중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쪽에 정보도 접근하고 같이 지식인의 의무도 어쨌든 같이 토론하고 계몽시키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하고 자기가 먼저 알았으면 알려주고 하는 게 당연한 과정이었는데 어느 순간 한국 사회는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한 대로 가자라고 하는 게 마치 이제 되는 게 저게 약간 또 불편한. 그래서 사실 이제 벽이 너무 많이 이제 그동안 너무 많이 높아진 것 같아요. 이제 좀 각종 보고서들이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언어로 나오고 있는 거고. 근데 그러면서 어쨌든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자료들 정보들 담고 있고. 그럼 어쨌든 이제 되게 하루하루 노동시간 엄청 길게 살아가는 어쨌든 평범한 시민들하고 굉장히 격리된 언어로 나오는 이 정보들하고의 이 연결고리를 뭔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될 텐데 지금 제가 볼 때 한국 사회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만든 작업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래서 뭐 저는 어쨌든 그런 작업들을 좀 하면 좋겠는데 뭐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읽은 거를 글로 많이 푸는데 어쨌든 저는 뭐 저희 집 어린이들 봐도 그렇고 글의 시대는 계속 갈 거지만 뭐 글의 시대 없어진다가 아니라 어쨌든 매체라고 하는 건 다양해질 수 있는 거고 그럼 그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좀 그런 다양한 매체에 적합하지 않은 인물이라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더 잘할 수 있는 인물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럼 이분한테 좀 내 역할을 나눠드리자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요. 뭐 이건 제가 바라는 거고 또 아마 이제 또 일을 하시다 보면 김범희 부소장이 또 이제 또 그 속에서 자기의 역할을 또 뭐 저는 또 다시 만들어내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흔히 직장 상사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상사로서 어떤 일을 지시하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쨌든 좀 본인 일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요. 좋은 직장이네요. 네. 네, 최고의 직장입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이게 그렇게 좀 약간 그런 컨텐츠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많이 하면 좋겠다. 뭐 그 정도 생각입니다. 어쨌든 지금 딸랑 2명이라서 뭐 이게 엄청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방송 업로드도 꾸준히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요쯤에서 네. 또 노래군요. 네, 노래를 들을 타임입니다. 또 예. 아이유 특집. 예, 제가 또 좋아하는 곡인데요. 아셔야 될 게 저희가 한 번도 같은 사람 노래를 2번 튼 적이 없어요. 같은 방송에서. 그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안 되는 일을 하는 건 아니죠? 그럼요. 예, 그 아이유 특별하다는 거죠. 아이유 선생님이 부르신 드라마라는 곡인데요. 이게 이제 예전에도 아이유 선생님이 콘서트라든가 라디오에서만 자작곡을 부르셨는데 많은 팬들의 요청으로 작년에 이제 스페셜 미니 앨범의 수록곡으로 나왔던 곡이고요. 가사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유 선생님의 드라마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나도 한때는 그의 손을 잡고 내가 온 세상 주인공이 된 듯 꽃송이의 꽃잎 하나하나까지 모두 날 위해 피어났지. 올림픽대로 뚝섬 유원지 서춘
평범한 여자 꽃도 하늘도 한강도 거짓말 나의 드라마는 또 이렇게 끝나 나왔는지조차 모르게 끝났는지조차 모르게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노래도-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저 김범희 부소장님 어쨌든 이제 저희 이후연구소에 오신 지가 벌써 2달이 지났는데 네. 네, 어떻게 지내면 하신지 궁금합니다. 아, 네, 매우 지낼만 하고요. 네. 사실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소장님께서 지시하는 사항이 별로 없어서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뭐 이제 소장님은 자꾸 아니라고 하시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횡재한 거나 다름없거든요. 이게 사실 2달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하승우 선생님이 사실 업계에서 또 유명하신 분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또 큰 어떻게 보면은 뒷배가 되어 주신다고 자처하셨기 때문에 저한테는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이런 제가, 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뒤통수 치고 다니고 막. 아 제가요? 네. 아 저는 그, 뭐 그 사람 밖에서 볼 때는 되게 다르더라 뭐 이런. 밖에서 보기와 다르게 따뜻한 분이다 이런 얘기 제가 하고 다닙니다. 밖에서 볼 때 안 따뜻하다는 얘기인가요? 약간 까칠해 보이는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가 하승우 선생님이 막 다정다감한 이미지는 아니죠 사실. 저 다정다감한데 그렇죠. 네, 전 처음부터 다정다감. 제3자가 보기. 그러니까 제3자라뇨. PD님은 직접 대면하신 거고 아? 하승우 선생님 페북만 보면은 굉장히 까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 맨날 이게 비판만 쓰시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그런가요? 예, 아니 예. 저 맨날 요지 사진만 올리는데 무슨 비판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요 요리하시는 사진. 아 그 와중에 틈틈이 욕도 쓰시거든요. 요즘에 좀 주시긴 훔쳐는 줄긴 했는데. 욕안 하는 시기가 그래서 페북만 보면은 아 저분은 굉장히 예민하신 분인가 보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굉장히 따뜻하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아, 저는- 따뜻한 반대입니까? 아니, 아 그런가요? 저 강의 들을 때랑 그 영상 찍을 때 처음 뵀는데 되게 다정하셨어요. 오프라인에서 굉장히 따뜻한 아, 분이에요. 온라인에서 차가운 사람인데 오프라인에서 따뜻한 사람이에요. 아하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책 얘기로 한번. 마침 네. 또 근데 오늘 한때 얘기가 좀 비슷한 책을 그러니까요. 네, 가지고 예,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부소장님. 제가요? 그 누가요? 아 제가 소개하는 거였어요? 네, 그럼요. 맞습니다. 나 책 안 들고 왔어요. 어머, 어머. 이게 들고 오셨군요.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이라는 책이고요. 예, 파커 파머라고 하시는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뭐 사회운동하고 뭐 정치 이야기 많이 하시는 훌륭하신 분이 쓰신 글이고요. 저는 이 책을 이제 예전에 한번 책 모임 할 때 한번 읽었던 경험이 있어서 무슨 모임에서 이런 책을 읽나요? 그 와글이라는 아. 모임에서 아. 또 어떤 청년들이 이제 네. 워크숍을 했는데 그 모임을 했던 분들과 함께 책 모임에서 와글은 뭐 하는 데인가요? 와글. 와글은 이진순이라고 하는 이사장님께서 만든 정치 플랫폼입니다. 그 뭐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신 장혜영 선생님께서도 뭐 참여를 좀 하셨고 이제 좀 청년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아서 그런 청년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모아놓고 워크숍이라든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 단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와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어떤 얘기도 좀 나왔나요, 모임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뭐 저는 이제 정치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도 잘 모르고요. 우선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도 이 책이 좀 다른 기존의 정치를 이야기하는 책들과 달랐던 점은 이제 딱딱한 이론이라던가 뭐 이렇다 저렇다라는 뭐 A가 아니면 B다라기보다는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는 어떤 정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 어떤 정서를 좀 깊이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깨어진 마음이 열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표현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지점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깨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연대를 하고 설득을 하고 함께 정치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뭐 혐오한다던가 뭐 그런 폭력적인 발언을 하고 대응을 하기 마련인데 그렇지 않은 어떤 정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차근차근 쉽게 풀어서 쓰신 얘기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네. 사실 저도 파커파머 책은 한 2권까지 볼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이게 약간 반복돼서 계속 읽으면 나보고 성인이 되라는 얘기. 약간 또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근데 어쨌든 저는 한국 사회에 되게 약간 필요한 아까 금방 얘기했지만 어쨌든 우리는 나랑 의견이 다른 사람 되게 악마화 시키는데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요구를 되게 무시하기도 하고 때로는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되게 그냥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그게 정치인 것처럼 자꾸 이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이 책에서는 그런 거야말로 진짜 되게 심각한 폭력이다라고 하는 거를 계속 이제 지적해 주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뭐 이 책 서문에 나온 얘기 중에 이제 이런 얘기가 저는 있더라고요. 뭐 이제 저 한국어판 서문인데요. 뭐 우리 안의 차이를 생명을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끌어안는 법을 배울 때 갈등이 민주주의의 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엔진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나간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마음의 습관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답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족, 동네, 교실, 일터, 종교 공동체 또는 다른 자발적 결사체 등에서 마음의 습관을 가르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장소들 그리고 그 안에서 형성될 수 있는 민주적인 마음의 습관은 민주주의에 보이지 않는 인프라를 구성합니다. 그것이 건강하게 유지 보수되어야 민주주의가 잘 작동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되게 많이 쓰는 표현이 마음의 습관. 그러니까 민주주의도 결국 마음의 습관이 좀 필요하다. 우리는 그냥 머리로 민주주의하고 뭐 이렇게 막 참여하면 민주주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런 차이와 갈등이라고 하는 것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데 진짜 이것이 진정한 사회 발전의 동력이지. 다른 사람이 내 얘기에 대해서 뭐라 비판하는 거를 쟤 왜 저러지? 나한테 삐졌나? 뭐 나한테 악감정 있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의 얘기는 나의 얘기를 조금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되게 중요한 의견이지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게 어쨌든 간에 마음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타인의 얘기나 타인의 주장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거냐 이런 이제 사실 전 한국 사회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적 포인트입니다. 물론 이것만 얘기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왜요? 궁금하게. 왜냐하면 이거는 파머랑 저랑 약간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파머 얘기 먼저 하고.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도 좀 인상 깊게 읽었던 네. 부분을 좀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52페이지인데요. 예, 이제 이분이 얘기하신 어떤 이렇게 태도를 갖추자라는 것 중에서 우리가 믿고 아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붙들면서 동시에 다른 견해에 대해 귀를 열어놓고 필요하다면 생각을 바꾸기. 저는 여기서 이제 필요하다면 생각을 바꾸기가 말은 쉽지만 사실 어렵거든요. 그죠? 이제 제가 이제 또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저희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에게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태도가 하나 있다. 라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종교가 매력적이면 그 종교에 귀할 준비를 하고 나서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설득을 하고 종교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우리가 흔히 내 종교를 전도하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너가 그 종교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어떤 마음이 없으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지점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이제 96페이지에 있습니다. 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 민주주의는 그러한 사람들의 소대 이제 군대 편제 중에 하나죠. 소대 수백만 개를 필요로 한다. 그들이 전국에 흩어져서 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개인적 집단적 자질을 개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럼 그 여러 가지 수십만 수백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그런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현상들, 그 실제 상황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떻게 이 여론들이 작동을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지점들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일단 이실직고를 하면 제가 어제 읽으려고 이북을 샀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이북도 많이 사시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책을 읽으면 좋으니까 네. 책을 자세히 읽진 못했고 그래서 훅훅훅훅 읽다가 좀 인상 깊었던 그래도 구절을 네.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토크빌 얘기를 하면서 단지 사람들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감정과 의견들이 채택되고 마음이 넓어지며 생각이 개발된다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생명을 북돋는 방식으로 긴장을 끌어안는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우리는 개인의 견해와 주체성에 대한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공동체를 창조하는 능력을 강화해야 된다. 뭐 이런 5가지 마음의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대화를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예를 들어서 저희 청소년 활동가들 만났을 때 처음에 이제 견학 오신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실 때가 있는데 의견을 먼저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 뭘 하고 싶은지 물어보고 안 물어보고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에서 어떤 관계든 혹은 뭐 정치에 있어서든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봤느냐 안 물어봤느냐가 굉장히 다른 결과물을 내잖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안에서 모두 함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다름의 가치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부분이 사실 진짜 다 이렇게 얽혀 있는데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해서 전 충격을 받았거든요. 얼마 전에 태풍이 있었잖아요. 근데 태풍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랑은 아예 관계없는 사람일 때는 자기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인의 입으로 들으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게 나의 삶이랑도 당연히 연계되어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 충격이 생각이 나서 이 구절을 좀 가져왔습니다. 저희 김범희 부소장님한테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맨날 답을 안 하세요. 진짜요?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런 얘기만 해요. 그것은 진짜 괜찮아서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습관이 안 돼 있습니다. 마음의 습관을 기르셔야죠. 저는 또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인상적이었던 게 아마 이 지점을 하승우 선생님이 말씀하실 네. 것 같긴 한데 아까 뭐 성인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네. 제가 종교 공동체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퀘이커 교도라고 하면서 이제 퀘이커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도 이 지점을 읽으면서 동의가 되면서도 좀 동의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뭐 폭력에 대해서 또는 나의 내면에 대해서 성찰하고 뭔가 영적인 명상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많은 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권유할 것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할 것인지는 굉장히 미지의 영역이기도 하고 자칫하다가는 잘못된 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지점에 동의가 되면서도 이게 어떻게 좀 조직화될 것인가 제도화할 것인가는 결국 지금의 제도 종교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또 봉착할 가능성이 있어서 혹시 하승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또 이런 지점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되게 존경하는 교육학자 중에 한 분이 이제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페다고지를 쓰신 분이죠. 네. 그분이 쓴 희망의 교육학이라는 책을 보면 이제 본인의 경험담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기가 왜 이 길을 걷게 됐는지. 그러니까 원래 프레이리 쌤은 이제 일종의 이제 교육학자라서 뭐 어린이들을 때리면 안 된다. 이제 절대로 자기 자녀를 때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주로 이제 브라질 농촌에 교육하고 다녔던. 어느 마을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러나 똑같이 왜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때리면 안 되는지를 한참 얘기했더니 이제 거기 그 깡촌에서 농부 한 명이 손을 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우리는 아이들을 때리고 싶은 게 아니라 밤 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가 보면 굶주린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이제 빽빽 소리를 치면서 울고 있고 더럽게 그러니까 누구도 씻어줄 수 그러니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아침에 또 새벽에 일어나 다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는 그 아이들한테 폭력을 쓸 수밖에 없게 된다. 박사님은 댁에 들어가면 어떠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에 이제 프레이리가 느낀 거죠. 그렇지 나는 집에 들어가면 바로 쉴 수 있고 샤워할 수 있고 우리 집 아이들은 항상 깨끗하게 씻겨져 있고 교육을 잘 받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자기가 폭력성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개인의 문제인가? 이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제 프레이리가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 이게 바로 계급적 인식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된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해 있는 계급적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인간의 행동을 그렇게 끌어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그분들한테 마음의 습관을 들이도록 훈련하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이 사람의 일상이 전혀 안 바뀐다라면 사실 그거는 진짜 이거는 마치 무슨 뭐 자기 인생 마치 성인들의 극복기 아주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이 이야기가 될 텐데 이거를 진짜 사회 전체에 강요할 수 있을 거냐 그리고 이걸 진짜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거냐에서 약간 이제 물음표가 딱 찍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교육학자로서 출발했지만 사실 이제 어쨌든 미국에서 쭉 이것도 그런 거죠. 미국에 쭉 보낸 사람과 이제 군부 독재를 하던 브라질에서 어쨌든 군부랑 싸우면서 어쨌든 민주주의와 중에
억압받는 자들을 위한 교육학 이런 책을 썼던 사람의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건 어찌 보면 저는 그것도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의 계급적 기반이 있다. 그리고 사실 어쨌든 파머가 많이 얘기하는 토크빌이나 이런 사람들 계속 보면 어쨌든 이게 이제 약간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얘기하는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는 서구 중심주의적 관점이 되게 강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는 여기 나오는 뭐 타운홀 미팅의 규칙들 그런 규칙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상적으로 동네에서 습득하고 그런 거 훈련하고 토론하는 법도 배우고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걸 배우지 말자가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그런 토론과 이런 많은 법들이 결국 쓸모가 있으려면 그럼 결국 계급적인 차이가 좀 이렇게 보완이 안 되면 구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건 너무 개인한테 많은 헌신적인 노력을 원하는 부분이다. 뭐 이건 마치 이렇게 장애를 극복한 장애인 이런 것들을 칭송하는 듯한 느낌으로 갈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는 좀 뭐 그런 약간 안타까움도 있다. 근데 뭐 이건 파머가 살고 있는 세계관의 문제라서 뭐 저는 그것까지 뭐 파머가 극복한다면 파머가 성인이 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좋은 책이다. 네, 나쁘지 않다. 네, 읽어보면 꼭 한번 읽어볼 만한 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의 책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를 근데 네.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 알겠습니다. 관계상. 네. 이제 드디어 이제 마무리 마지막 아이유의 노래를 듣는 건가요? 네, 마지막 아이유의 노래를 오, 들으며 무언가요? 도대체? 예, 아이유 선생님 고르고 골랐을 거잖아요. 예, 제가 이제 아이유 선생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아이유 선생님의 어떤 노래를 가장 좋아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너무 많아서. 그렇게 어려운 고민을 하지만 제가 꼽는 곡이 이제 아이유 선생님의 하루끝이라는 곡이고요. 오. 2010년 싱글 2집 스무살이 봄 타이틀곡이고요. 제가 생각에 이 곡이 좋은 이유는 이 곡을 들으면 힘이 납니다. 네, 굉장히 경쾌한 멜로디고요. 힘이 안 나면 아이유 팬이 아니군요. 아니 물론 힘이 안 나는 노래도 있죠. 좀 우울한 노래도 있는데, 그러니까 좀 우울한 감성의 노래도 있는데 이 곡은 좀 뭔가 희망찬 내일을 이야기하는 이 듯한. 곡을 듣고도 희망이 안 생기면. 그럴 땐 다른 곡을 또 들으면 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네, 그럼 아이유의 하루끝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